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머슴 강돌이는 커다란 물동이 2개를 양손에 들고 우물가에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당을 가로지르던 닭 한 마리가 그의 발 앞으로 뛰어들었지요. 깜짝 놀란 강돌이는 닭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물동이가 뒤집어쓰고 아주 쫄딱 젖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강돌이는 껄껄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 강돌이가 닭 형님 덕에 아침 목욕을 하게 되었구나. 닭 형님, 고맙소이다. 강돌이는 젖은 옷을 짜고 다시 우물로 향했지요. 그때 마침 주인나리의 큰아들 부인이 씨가 강돌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로 뻘짓이나 하는 머슴의 작태를 보고 있는 걸까요? 강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동이를 채워 넣었습니다. 한편 이씨 부인은 마당에서 일하는 강돌이를 홀린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강돌이의 땀에 젖은 등을 비추자 마치 옥돌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머슴 녀석이 아침부터 부지런하구나. 이씨 부인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빨래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강돌이, 이리 와보게. 이 빨래들을 널 곳이 마땅치 않으니 도와주겠나? 예, 마님 아무렴요. 이 강돌이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합지요. 이리 줘보십시오. 강돌이가 다가오자 이씨는 일부러 빨래 줄을 높이 걸어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씨 부인의 가녀린 목선이 드러나고 옷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 키가 닿지 않은 이 자네가 좀 도와주게. 알겠습니다요. 강돌이가 빨래를 걸기 위해 손을 뻗자 이씨 부인은 슬쩍 가슴팍을 강돌이의 어깨에 맞닿았습니다. 순간 강돌이는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이 굳어졌지요. 내 방가구도 좀 옮겨주었으면 하는데 혼자서는 무거워서 말이야. 오늘따라 바쁘시군요, 마님. 당연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요. 방 안은 은은한 향내가 가득했습니다. 강돌이는 불안한 듯 문가에 서 있었지요. 어떤 가구를 옮겨드릴까요, 마님? 저 장롱을 조금만 옆으로 옮겨주게. 강돌이가 장롱을 옮기는 동안 이 씨는 의도적으로 그의 곁을 지나며 손을 스쳤습니다. 그러자 제 아무리 쑥맥 강돌이더라도 이 씨 부인의 의도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자네 같은 건장한 사내가 있어 참 든든하구나.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이 씨의 눈이 커졌지요. 아이고, 나리께서 오시나 보네. 어서 일을 마치고 나가보게. 강돌이는 엉거주춤하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장간의 불꽃이 붉게 타오르며 대장장이 최 씨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강돌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서자 대장장이 최 씨는 망치질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일로 왔느냐? 얼굴이 어둡구나. 최열은 조언 좀 구하러 왔습니다. 최 씨는 뜨거운 쇳덩이를 집게로 집어 모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해보거라. 이 늙은이가 들어줄 테니. 그게 말입니다. 한 높으신 마나님이 요새 선을 너물락말락 아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요. 강돌아, 불꽃은 멀리서 보면 따뜻하지만 손대면 살점이 먼저 탄다. 짐승이 덫을 모르면 발을 들이지만 사람이 그리하면 그건 어리석음이지. 말을 마친 최 씨는 다시 망치를 들고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눈을 좁혔습니다. 강돌이는 그 말의 무게에 눌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양반집 안채는 우리 같은 것들이 함부로 발을 들일 곳이 아니야. 특히 여인들이 있는 곳은 더더욱 그렇지. 불이 붙기 전에 알아서 피하거라. 머슴 강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 씨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강돌이는 곡식 자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부인이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문을 닫았지요. 강돌이는 불안한 예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돌이, 어제는 왜 그리 급히 가버렸느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죄송하옵니다, 마님. 일이 많아서가 급히 가야 했사옵니다.
이 씨 부인은 한 걸음 다가와 강도리의 팔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녀의 향내가 창고의 곡식 냄새와 뒤섞였지요. 네가 날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한다. 강도리는 한 걸음 물러서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의 충고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지요. 마님, 감히 마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 자격이 없사옵니다. 주인님의 노여움을 사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사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야. 밤에 내 방으로 오면 되지. 남편은 내일 관아에 갈 일이 있다 하였으니. 마님,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옵니다. 이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에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요. 이내 그 표정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거절한단 말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단지 분수를 지키고자 할 뿐이옵니다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다.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 얼굴도 보기 싫구나. 이 씨는 차갑게 돌아서서 창고를 나갔습니다. 강도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지요. 위기는 넘겼으나 이 씨 부인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봄볕이 서쪽으로 기울며 처마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대감의 두 번째 첩, 박 씨였습니다. 마침 강도리를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이윽고 결심한 듯 하인을 시켜 강도리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우리 방처마가 비가 새는 것 같아. 살펴봐 주었으면 하네. 박 씨 부인은 이 씨보다 더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는 척하며 강도리에게 질문을 던졌지요. 강돌이, 자네는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아유, 글이라니요. 머슴이 무슨 글을 알겠습니까? 그저 들고 쓸고 닦고 치우고 뭐 이런 거나 할 줄 알지요. 강도리는 바보같이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리고 얼른 사다리에 올라 처마를 살폈습니다. 그동안 박 씨는 강도리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떤가? 많이 상했는가? 기와 몇 장이 깨져 있습니다. 내일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강도리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자 박 씨가 사다리를 잡으려 했습니다만 힘이 부족하여 결국 둘은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괜찮으십니까? 두 사람은 엉켜 넘어진 상태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망한 상황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그 순간 이 씨 부인이 정원을 지나다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씨, 그곳에서 무슨 일이요? 박 씨는 황급히 일어나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함과 함께 미묘한 승리감이 스쳤지요. 아, 처마를 고치다 사다리가 넘어져서 말이오? 다행히 강돌이가 있어서 크게 다치지 않았소. 이 씨 부인의 눈에 질투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강도리를 차갑게 노려보았지요. 참으로 명민한 머슴이로군. 나는 그런 재주를 보지 못했는데. 집안의 안방마님, 김 씨는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요즘 이 씨 부인과 박 씨 부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기싸움이 김 씨의 신경을 박박 긁어놓았지요. 금단아, 요즘 안채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구나. 이 씨와 박 씨가 서로 말도 없이 지내더구나. 예, 마님. 저도 느꼈사옵니다. 두 부인께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시지요. 새로 들어온 머슴 강돌이라 했던가? 놈을 불러오너라. 강도리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부르셨사옵니까? 그래 강돌이, 네가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한 달이 조금 넘었사옵니다, 마님. 일은 어떠하냐? 힘들지 않으냐? 힘들기는요. 일하는 것은 언제나 즐겁사옵니다. 이런 양반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는 것은 크나큰 복이지요. 김 씨는 강도리의 대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지적인 말투가 단순한 머슴과는 달랐지요. 김 씨는 차를 한 잔 따라 그에게 건넸습니다.
차 한 잔 마시거라. 태도가 썩 마음에 드는구나. 감사하옵니다, 마님. 이제부터 너는 내 심부름을 맡아보거라. 다른 하인들보다 총명해 보이니 내 곁에서 일하는 것이 좋겠구나. 강돌이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특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찌 집안 안방 마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강돌이는 김씨마님의 개인 심부름꾼이 되어 처소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김씨마님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돌아, 저기 책장에서 서책 한 권 가져오너라. 네가 읽는 것을 듣고 싶구나. 마님, 저는 글을 읽지 못하옵니다. 정말이냐? 그러면요, 머슴이 어찌 글을 읽겠습니까? 내 앞에서 거짓말은 그만두거라. 행동거지가 의젓하고 예법에 능숙하다. 필시 타고난 천출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부끄러워 말고 어서 읽어보거라. 강돌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가 서툰 척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지요. 서툰 척 그만두거라. 다 안다니까. 알겠습니다요. 강돌이는 어쩔 수 없이 유창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김씨마님은 흡족해하며 강돌이의 낭독에 귀 기울였지요. 며칠 후 마님의 요구는 서서히 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강돌이에게 목욕 준비를 도와달라고 청했지요. 강돌아, 물이 충분히 따뜻한지 확인해 보거라. 예, 마님. 강돌이가 물을 확인하러 가까이 다가가자 마님은 의도적으로 겉옷을 벗어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강돌이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지요. 어찌 그리 얼굴이 붉어지느냐? 사내답지 못하구나. 아닙니다, 마님. 너무 더워서 그런 것이옵니다. 강돌이는 당황한 나머지 물동이를 너무 세게 들어올렸고 뜨거운 물이 약간 넘쳐 마님의 발끝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뜨겁구나. 죄송하옵니다, 마님. 강돌이가 황급히 물을 식히려다 물동이를 완전히 엎질러 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둘 다 물에 젖었지요. 마님은 처음에는 화를 내려다가 강돌이의 당황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일이 서툴러서야 어찌 내 심부름꾼 노릇을 하겠느냐? 정말 죄송하옵니다. 마님, 제가 너무 긴장한 탓이옵니다. 괜찮다. 오히려 재미있구나. 내일은 더 조심하거라. 강돌이는 웃음 속의 위기를 모면했지만 마님과의 관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최 씨의 충고가 다시금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하루는 강돌이가 마님의 심부름을 마치고 창고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부인 박 씨가 들어섰습니다. 박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살며시 닫았지요. 강돌이, 요즘 얼굴을 보기 어렵구나. 처마를 고쳐준다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았네. 죄송하옵니다, 마님. 주인 마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셔서 틈이 나지 않았사옵니다. 박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강돌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요. 김씨까지 너에게 관심이 있나 보구나. 그 어른은 무서운 분이시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야. 마님께서는 그저 심부름꾼으로 저를 부르신 것뿐이옵니다. 박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강돌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 다른 머슴들과는 다른 구석이 있거든? 내 출신이 정말 그저 머슴인 것 같지는 않구나. 그럴 리가요. 저는 말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네 비밀을 캐내려는 게 아니야. 다만 가끔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해.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은 놀라 황급히 곡식자루 뒤로 숨었지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하인의 발소리였을 뿐 아무도 창고로 들어오지 않았지요. 위기가 지나가자 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김씨마님의 부름이 들렸지요. 강돌아, 어디 있느냐? 내 심부름을 해야 하지 않느냐? 마님께서 부르시니 가봐야겠습니다. 죄송하옵니다. 가거라. 하지만 다음에는 꼭 처마를 고쳐주어야 해. 알겠지? 강돌이는 마님의 지시로 중요한 서류를 대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갈하게 접힌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감나으리, 강돌입니다. 들어오너라. 강돌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대감은 서한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요. 마님께서 이 문서를 전해드리라 하셨사옵니다. 그래, 이리 가져와라. 강돌이가 문서를 공손히 건네자 대감은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대감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째 필체가 다르구나. 강돌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던 그는 머리를 깊이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대감나으리. 제가 서류를 부엌에 옮기던 중 실수로 가장자리를 조금 적게 하여 글이 번질까 염려되어 마른 종이로 덧대었사옵니다. 그러나 그 종이에 괜한 글씨를 써둔 줄은 미처 챙기지 못했사옵니다. 모자람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가 글씨를 썼다고? 게다가 필체가 다르다고는 하나 머슴이 썼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명필이구나. 이 문서를 작성한 자보다 더 뛰어나다. 어릴 적 마을 서당에서 조금 배운 적이 있사옵니다. 허나 지금은 그저 삽과 홈이나 드는 손일 뿐이 없지요. 그렇군. 어디서 왔느냐? 남쪽 시골에서 왔사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곳저곳 떠돌다 이 댁에 들어왔사옵니다. 그런가. 가보아라. 강돌이는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시선이 여전히 그의 등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재를 나서며 강돌이는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함을 마음에 새겼지요. 서재에서 나온 강돌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감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직도 선했습니다. 강돌이는 정원을 가로질러 마님에게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연못가에서 두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바로 이대감의 네 번째 첩 윤씨와 이대감의 조카 성령아 씨였습니다. 윤 씨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 성령아 씨는 단아한 차림새로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돌이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려 했지요. 저기, 너, 이리 오너라. 부르셨습니까, 마님? 네가 요즘 김씨 마님의 심부름꾼이 된 강돌이구나. 마님께서 칭찬이 자자하시더구나. 윤 씨는 강돌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관심이 담겨 있었지요. 반면 옆에 선 성령아 씨는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한 눈빛으로 강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원의 꽃들도 강돌이 같은 튼튼한 나무가 있어야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이지. 꽃은 저마다의 때에 피고 지는 법이니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윤 씨의 말에 강돌이가 당황했지만 성령아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그의 마음이 잠시 평온해졌습니다. 성령아 씨는 윤 씨와는 다른 지적이고 단정한 분위기를 풍겼지요. 이분은 대감의 조카이시다. 형님의 따님으로 잠시 저택에 머물고 계시지. 안녕하십니까, 성령아 씨. 반갑습니다. 강돌이. 그때 성령아 씨가 들고 있던 책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강돌이가 재빨리 몸을 숙여 책을 주었지요. 책을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마치 봄날의 첫 번개처럼 짧지만 강렬한 전율이 두 사람 사이를 관통했지요.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돌이는 성령아 씨의 맑은 눈빛에서 어떤 이해와 공감을 느꼈지요. 윤 씨는 이 순간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강돌아, 내일은 내 방의 창문도 좀 고쳐주었으면 하는구나. 어떠냐? 네, 마님. 내일 시간을 내어 고쳐드리겠습니다. 강돌이는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성령아 씨의 맑은 눈빛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다른 여인들의 유혹이 시끄러운 장터의 소음처럼 느껴지는 반면 성령아 씨와의 짧은 만남은 고요한 절의 종소리처럼 그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초여름의 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한양의 골목길. 머슴 강돌이는 마님의 심부름으로 약재를 구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레 포장된 약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달빛이 간간히 구름에 가려 골목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강도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비켜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지? 강도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골목 안쪽에서 성령아 씨가 3명의 불량배에게 둘러싸인 모습이 보였지요. 성령아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불량배들은 그녀의 보따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손을 떼시오. 네. 상관할 바가 아니니 꺼져. 강도리는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불량배가 칼을 휘두르자 강도리는 재빨리 몸을 숙여 피하고 박치기로 턱을 받아버렸습니다. 불량배는 뒤로 벌러덩 자빠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불량배가 달려들자 강도리는 근처에 있던 물동이를 발로 차 그의 발목을 맞췄습니다. 불량배가 비틀거리는 사이 강도리는 장대를 집어들어 막아섰지요. 성령아 씨, 제 뒤로 오십시오. 성령아 씨는 재빨리 강도리의 뒤로 피했습니다. 세 번째 불량배가 뒤에서 기습하려 했지만 강도리는 이미 그의 발소리를 눈치채고 있었지요. 몸을 돌려 장대로 그의 다리를 쳤습니다. 으악,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싸움 중에 한 불량배의 칼이 강도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아 씨를 지켰지요.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혼쭐이 날 거요. 불량배들은 마침내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강도리는 숨을 몰아쉬며 성령아 씨에게 다가갔지요. 괜찮으십니까? 강도리, 당신의 어깨가 다쳤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제가 치료해드려야겠어요. 따라오세요. 작은 초가는 도성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령아 씨는 불을 밝히고 약재 상자를 꺼냈지요. 강도리는 어깨에 상처를 움켜쥔 채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옷을 벗으셔야 상처를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강도리가 조심스럽게 상의를 벗자 어깨에 난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성령아 씨는 천을 적셔 상처를 닦기 시작했지요. 다행히 깊지 않네요. 하지만 소독을 해야 해요. 환기와 당기를 함께 달여 상처에 바르면 더 효과적입니다. 성령아 씨는 놀란 표정으로 강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아세요? 그저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아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약재를 준비했습니다. 강도리가 말한 대로 환기와 당기를 섞어 다리기 시작했지요. 당신 덕분에 큰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씨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강도리, 당신은 보통 머슴이 아닌 것 같아요. 말투도 지식도 모두 특별해요. 그저 저는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강도리는 망설였습니다. 성령아 씨의 맑은 눈빛은 그에게 신뢰를 주었지만 오랫동안 지켜온 비밀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입니다. 걱정 마세요. 비밀은 제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겠습니다. 강도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조심스럽고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요. 그러나 성령아 씨의 맑은 호수 같은 눈빛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강진우입니다. 저는 사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였지요. 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강진우의 이야기를 경청했지요. 제 아버지는 강문수라는 분으로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처형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문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모든 것을 잃었지요. 강문수, 그 사건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억울한 누명이었다는 소문이. 네, 아버지는 결백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적들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요. 저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고 이후로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의녀 출신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의술을 배웠지요. 그래서 약재에 대해 그토록 잘 알고 계셨군요. 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을 회복하는 것이 제 평생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성령아 씨는 강진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봄비처럼 진우의 메마른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었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 정말 다행이에요. 제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이제 아씨라 부르지 마세요. 성령아라고 부르세요. 제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처를 안고도 정직하게 살아온 당신을. 두 사람 사이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엮듯 신분을 초월한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머슴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령아 씨와의 만남 이후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깨달았지요. 그것은 마치 오랜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구나. 진우는 물동이를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마님의 심부름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강돌아, 오늘은 내 어깨가 뻐근하구나. 좀 주물러 주겠느냐? 죄송하옵니다, 마님. 어제 장작을 패다가 손을 다쳐 힘을 쓰기 어렵사옵니다. 강돌이는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그런가? 그럼 내 방에 있는 책장을 정리해 주겠느냐? 그것은 손을 다쳐도 할 수 있을 테지. 마님, 대감께서 구간을 정비하라 명하셨사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대감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옵니다. 김 씨의 표정이 불만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변화를 감지했지요. 강돌이, 어쩐 일로 이곳에? 내 방의 가구를 옮겨줄 수 있겠니? 죄송하옵니다. 대감께서 급한 심부름을 맡기셔서 지금은 어렵사옵니다. 박씨 부인 역시 그를 창고로 불렀지만 진우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윤 씨의 유혹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강돌이 어찌 이리 냉담해졌느냐? 전에는 그리 친절하더니. 변함없이 맡은 바 일에 충실할 뿐이옵니다. 마님, 진우는 담장 너머로 성령아 씨가 정원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지요. 그날 밤 이후 둘은 몇 번의 짧은 만남을 가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확고합니다. 저는 이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저 또한 그래요. 사랑해요, 강도령. 그러나 그들의 대화를 하필이면 김 씨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질투와 분노의 불꽃이 일었지요. 김 씨의 눈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진우와 성령아 씨의 친밀한 대화, 눈빛에 담긴 감정이 가슴에 질투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금단아, 그 머슴을 며칠째 지켜보았느냐? 예, 마님. 살펴본 바로는 강돌이와 성령아 씨가 여러 차례 만나신 것 같사옵니다. 김 씨의 손가락이 차잔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지요. 윤 씨를 불러오너라. 윤 씨가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표정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지요. 윤 씨, 네가 요즘 대감의 총애를 잃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구나. 마님, 그것은 또한 네가 몰래 외부 남성과 만난다는 이야기도 있더구나.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님은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지요. 걱정 마라. 내가 그 일을 대감께 말하지는 않겠다. 단, 네가 나를 도와준다면 어떤 일이시옵니까? 마님? 강돌이가 성령아 씨를 겁탈하려 했다고 증언해 주어야겠다. 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갈등을 느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님은 성령아 씨의 옷가지와 그녀의 일기장을 진우의 방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하구나. 그녀는 곧바로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가슴 아픈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거짓 이야기를 전했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만 증거가 명백하옵니다. 윤 씨도 그 광경을 목격했다 하옵니다. 대감은 관아에 명령을 내렸고 곧 포졸들이 진우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진우는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관아로 끌려갔지요. 저는 결백하옵니다. 내 방에서 규수의 물건이 발견되었다. 또한 목격자도 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진우는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성령아 씨는 진우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오열했지요. 이건 분명 누군가의 음모야.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야 해. 성령아 씨는 대감의 서재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지요. 어젯밤 내내 준비한 증거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숙부님, 조카가 뵙겠습니다. 들어오거라. 성령아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대감은 서한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지요. 그의 표정은 엄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제 일로 마음이 심란할 텐데. 숙부님, 강돌이, 아니, 강진우는 결백합니다. 저를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대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성령아 씨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지요. 이것은 제 진짜 일기장입니다. 마님이 증거로 제시한 일기장과 필체가 다른 것을 보십시오. 대감은 두 일기장을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분명 필체가 달랐지요. 성령아 씨는 이어서 자신과 진우의 진짜 관계, 그가 자신을 구해준 일, 그리고 그의 진짜 신분에 대해 모두 고백했습니다. 진우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로 아버지가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쓰고 처형된 후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대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성령아 씨의 진심 어린 호소와 증거들을 검토한 후 결단을 내렸지요. 내가 직접 관아로 가보겠다. 고문으로 지친 진우가 관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앞에 대감이 서 있었지요. 진우는 너무 놀라 허둥지둥 절을 하려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대감은 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가 강문수의 아들이라고? 그 사건에 대해 나도 의문이 있었네. 자네의 결백함과 조카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느껴진다네. 대감나리, 일단 자네를 석방시키겠네. 나머지 이야기는 저택에서 나누도록 하세. 이대감이 마님과 윤 씨를 불러 대청마루에 모였습니다. 진우와 성령아 씨도 자리에 함께했지요. 김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 일의 진상에 대해 말해보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윤 씨, 네가 본 것이 정말 사실이냐? 윤 씨는 압박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마님께서 그렇게 말하라 하셔서. 김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완강히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가 쌓이자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모두가 마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긴장된 순간 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나리, 한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마님께서는 집안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셨을 뿐입니다. 성령아 씨와 제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시고 집안의 위신을 걱정하신 것이지요. 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가문의 화합을 위해 이 일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대감은 강진우의 지혜로운 중재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강진우, 자네의 아량에 감탄하네.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소.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오.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수치심과 함께 감사함이 스쳤지요. 윤 씨는 시골 별장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겠소. 그것이 그녀에게도 좋을 것이오. 감사옵니다. 성령아 씨는 진우를 감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관용이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지요. 김 씨는 진우에게 슬쩍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잘못을 덮어주어 고맙구나.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다. 마님께서도 저를 이해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초여름이 지나 가을이 깊어가는 무렵 진우는 대감의 서재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머슴의 옷이 아닌 단정한 선비의 옷을 입고 있었지요. 대감은 그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네. 당파 간 갈등이 심한 지금 이 일은 나의 정치적 입지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도전이라네. 나으리의 도움만으로도 이미 과분하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사옵니다. 우선은 자네의 재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네. 내의원에서 의술을 펼치며 신뢰를 쌓아가게. 수개월이 흐른 어느 날 대감은 진우를 정자로 불렀습니다. 가을비가 정자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평온하게 들렸지요. 좋은 소식이 있네. 자네, 아버지를 모함했던 이들의 다른 비리가 드러났어. 특히 박판서의 뇌물수수 사건이 결정적이었지. 정말입니까? 그래,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네 아버지의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상소를 올렸네. 임금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셨어.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지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진우의 아버지 강문수는 영모 누명에서 벗어나 명예가 회복되었고 진우는 본래의 신분과 가문을 되찾았지요. 아버님,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아버님의 결백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진우는 이제 내의원에서 정식 의관으로 임명되어 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명의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이제 성령아 씨와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지요.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는 날, 대감댁에서는 잔잔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붉은 비단 치마에 백옥 같은 얼굴을 한 성령아 씨는 정갈한 도포 차림의 진우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엔 오래도록 기다려온 고요한 기쁨이 담겨 있었지요. 대감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상 일이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복이 오는 법이지. 자네들 부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혼례를 마친 뒤 진우와 성령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소박하되 따뜻한 나날을 함께하였습니다. 진우는 내의원에서 실력을 떨치며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쳤고 성령은 약초와 침수를 익히며 남편의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걸었지요. 해마다 꽃이 피고 지듯 두 사람의 삶에도 계절은 돌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만큼은 늘 한결같아 한때 머슴이었던 진우의 지난 세월을 아는 이들조차 그의 곁에 선 성령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 바르게 살면 결국 그 마음이 길을 여는 법이지요. 진우와 성령은 그렇게 하늘이 맺어준 인연 속에서 오랜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처럼 함께 살아갔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